안녕하세요. 자, 5월 강의 시작합니다. 요약집은 다 받으셨죠? 자, 페이지가 약 200페이지 나오고요. 200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내 걸로 만들면 90점 나옵니다. 90점. 100점은 안 나와요. 90점. 우리는 90점 맞을 필요 없어요. 70점대. 민법은 70점대 맞으면 1차 합격합니다. 민법을 70점대 맞으면 학교로는 50점대 맞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50점 맞아요. 70점대. 못해도 60점대 후반은 맞을 거고. 열심히 하면 70점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내용이 제가 기출지문을 편집했어요. 가장 좋은 지문으로. 그래서 95%가 기출지문이니까 한 줄 한 줄이 시험 지문이다 생각하시고 정독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래 오 어차피 소수로 있다 없다만 장난치거든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만 장난치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꾸 보고 이해하고. 민법은 단순히 막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 OX가 골라져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기 때문에. 자꾸 보면 결국은 시험 외우는 건데 객관시험 외우는 것은 주관식 외우는 거하고 달라요. OX 골라질 정도의 익숙함, 그게 외운다의 의미예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머리 끝짝 따서 막 외우지 말고. 민법은 특히 그래요. 민법은 중심을 찾아내서 있다 없다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중심 잡고, 중심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잡고 있다 없다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계속 판단해가는 작업. 중심 끄집어내는 훈련. 그래서 쭉 그어버리지 말고 두 줄짜리 문장에서 단어에만 밑줄 동그라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로. 우리는 있다 없다 소수로 싸우니까. 자, 이제 다시 총칙으로 옵니다. 총칙. 법률 행위를 배우는데 페이지 3페이지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에 세 가지 모습이 있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한 장 넘겨봐요. 2번 목차의 왼쪽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186조, 187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 자, 이 파트는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3페이지, 4페이지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18회 때 나왔고 28회 때 나왔으니까 38회 때 나오겠죠. 아직도 멀었어. 하지만 여기는 기초야, 기초. 기초니까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법률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요. 아예 제껴버리면 안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 권리가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변경됩니다. 소멸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이건 객관적 모습이고 내 주관적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하고 그래서 득실 변경이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는 절대 뜨지 않아요. 기초일 뿐이지. 그래서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취득의 모습. 이제 여기는 시험에 떠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 말 그대로 처음 시자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처음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의 모습 1번에 1번이 나옵니다. 시험. 첫 번째 건물을 신축했네요. 자, 이해하시란 얘기요. 건물이 처음 올라갔죠? 소유권 태어나겠죠? 전에 없던 소유권이 처음 태어나네. 원시취득. 그렇지. 이해됐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요. 처음 태어났구나. 원시취득. 처음 시. 한자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원시취득. 처음.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동산 부화. 자,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취득시효부터 선점, 습득, 발견, 부화.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물권법에서 들어봤죠? 물권법 소유권에서 들어봤죠? 소유권에서
법 규정으로 소유권 먹여주는 얘들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얘들은 법이 먹여줍니다. 자, 취득시효. 내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법이 당신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내 앞으로 등기 박는 순간 소유권 취득. 법이 줍니다. 이거 갑의 소유권을 내가 이전받아야 돼요. 갑이란 소유권 이미 있어. 하지만 법이 먹여주기 때문에 이거 원시 취득으로 구성해요. 이유는 두 번째, 2번은 몰라도 돼요. 전 소유자에 있던 저당권 같은 게 싹 말소시켜버려요. 깨끗한 소유권을 줍니다. 취득시효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건물 신축과 같이 이 세상에 없던 소유권이 처음 태어난 게 아니야. 이미 갑의 소유권이 있었죠. 하지만 원시 취득으로 구성해요. 이유는 전에 있던 갑에 박혀있는 저당권 같은 걸 깨끗이 다 말소시켜버려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시켜주는 게 취득시효거든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 선점, 습득, 발견, 부동산 부화 다 마찬가지예요. 법이 준 것은 다 원시 취득. 우리 시험은 선점까지 이 세 개만 나왔어요. 그 뒤에는 안 나왔어. 그러면 건물 신축,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이 두 개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설사 선점습득이 나와도 아하, 취득시효를 통해서 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하, 법이 먹여주는 소유권 파트는 취득시효와 같이 원시취득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건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승계취득. 갑의 소유권을 을이 매매를 통해서 합니다.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네요. 이전적 승계. 자, 갑의 소유권을 아들인 갑다시가 상속을 통해 이전받네요.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가지 모습. 콕 집어서 하나씩 넘어가는 특정 승계, 매매하고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발생했는데 아버지, 아파트, 열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되죠. 포괄 승계. 그래서 매수인을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다 이전되는 거예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고 갑의 소유권이 갑 다시 아들놈한테 이전되고 이전적 승계. 그러면 승계취득의 두 번째 모습 설정적 승계는 뭐냐? 갑 소유권에 내가 전세 들어갑니다. 지상권 들어갑니다.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취득해요. 제한물권 설정행위죠. 설정이라는 단어는 소유권 위에 플러스 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추가 얹혀지는 것. 그래서 설정적 승계취득입니다. 소유권의 제한물권 취득하는 모습들.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거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왜 승계취득이냐?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얘들이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취득. 권리 자체를 승계받는 게 아니야. 소유권을 전세권자가 승계받는 게 아니죠.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권능을 전세권자가 승계받는 거죠.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가 승계받는 거죠. 그래서 설정적 승계취득. 자, 그러면 취득의 모습,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설정적.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제 권리 변경. 주체가 바뀝니다. 권리 내용이 바뀝니다. 권리의 작용이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일단 내용부터 봐야 돼. 권리의 내용이 바뀐다. 항상 예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매도인 왼쪽 놈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어. 그런데 이 건물이 불타서 날아가 버렸네요. 얘가 불렸어. 갑이.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에 이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해요. 자, 소유권 주세요. 채권 내용이. 건물 멸실 이행 불능으로 돈 주세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권리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지. 내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이 두 개를 보는 거야. 뒤에 채권이 권리죠. 채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돈이니까. 그러니까 내 채권의 내용이 바뀐 거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해. 그렇구나. 내 권리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구나. 내용의 변경. 하지만 작용의 변경은 뭐냐? 1번 저당권이 있었고 2번 저당권이 있었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2번이 원래 후바였는데 우리 법은 저당권은 순위 승진을 시켜요. 그래서 1번이 날아가면 2번 저당권이 이제 선바가 돼요. 그러면 순위 승진했네. 승진, 힘이 세졌네. 작용의 변경은 힘작 이렇게 오세요. 힘이 세집니다. 후바로 밀려있다가 내가 이제 선바, 순위 승진했네. 힘이 세졌네. 작용의 변경. 그 다음 임차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권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민법 임대차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죠. 자, 임차권이라는 권리, 저당권이라는 권리, 이 내용은 변한 게 없어. 하지만 힘이 세졌지. 2번에서 1번으로 대항력이 없다가 대항력이라는 힘이 생긴 거예요. 즉 내용이 바뀐 게 아니야 이건. 권리 내용은 똑같은데 힘이 세졌죠. 그래서 힘이 세진 걸 작용이 변경됐다 하는 거예요. 작용의 변경은 힘이 세지네, 힘작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 내용의 변경은 권리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고 작용의 변경은 내용 자체는 안 바뀌었지만 대외적 힘이 세졌다. 힘작. 저 힘작 이렇게 외웠어.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애울 게 있어요. 애울 걸 확실히 외워놔버려야 돼. 이의 바탕에서 힘작. 아, 작용이라는 것은 힘이 세지는구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힘이 세지는구나. 임차권이 대항력 힘이 세졌고 2번이 이제는 순위 승진해서 선바가 됐구나. 힘이 세졌구나. 작용의 변경.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기셔서 마지막 소멸, 상실의 모습.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자, 목적물이 건물이 멸시 날아가 버렸어. 그럼 소유권도 물권 공통소멸사 소유권이 소멸하겠죠. 이거 아예 날아가 버렸죠. 절대란 얘기는 모든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 개념. 그래서 이건 절대적 소멸. 하지만 갑이 을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자, 을이 등기했네요. 매도인은 을이 등기한 순간 소유권 상실하죠. 하지만 이 소유권 상실은 절대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죠. 을한테 넘어갔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상대적 관계에서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는 상대적으로 소멸한 거죠.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게 절대 상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권리변동의 모습이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상대적 소멸 2번에 1번이 우리 기출이고요. 이렇게 떴어.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지 뭐 그렇지. 팔았으니까 상대적 소멸이겠지. 그러면 오 맞는지 뭐. 자 앞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작용의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을 장난쳤어요. 장난치기 딱 좋아. 작용의 변경 3번 1번에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 취득이 가장 중요하죠. 작용 변경 다음으로 원시 취득에 1번에 1번 거기 별 3개 신축 점유취득시효 이 2개 잘 보시고 그 다음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전체가 별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기출지문이야. 하지만 저걸 장난칠 확률은 낮아요. 장난은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도 별 하나 하시고 2번에 1번도 별 하나. 얘들이 다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18회, 28회. 나오면 얘들이 나와. 그중 장난칠 확률은 원시취득의 모습하고 작용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칠 정답지문이죠. 정답지문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에 제가 이제 별 3개를 박아드리는 그것만큼 확실히 하시라고. 나머지까지를 하셔야 돼. 이 요약집은 기본서하고 달라요. 기본서는 제가 별 3개 그쪽 위주로 보라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요약집은 다 우리 기출이죠.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근데 1년 안에 이걸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걸로 완전히 못 만들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강약이 있어. 그게 이제 별 3개만큼은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쭉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넘깁니다. 두 번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자, 법률행위, 매매계약이겠죠. 매매계약에서 을이 등기를 박으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가 변동되죠. 권리 취득. 이 권리 변동을 2번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겠죠.
법률 효과가 바로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면 권리 변동,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은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내 의사대로 법률 행위.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법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아파트 먹으래. 법률 규정.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그래서 하나는 원한 대로 의사표시가 필수니까 법률 행위. 하나는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이 두 개가 권리 변동이라는 원인. 자, 법률 사실. 3번. 법률 사실이 뭐냐? 저기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요소, 개개의 구체적 사실. 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요.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저 두 가지잖아요. 1번에 1번, 2번.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러면 쟤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건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사실이 법률 사실이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 행위 될 수도 있고 청약만으로는 절대로 법률 행위가 되지 않아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합치가 돼야 돼. 그래서 합치될 때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그런데 그러면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건 개개사실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든 법 규정에 들어있는 거 그게 다 법률 규정 요소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아닌 것은 다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개개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고 소유의 의사가 있고 사람이 죽고 시간이 지나고 건물이 멸실하고 다 선의의 자는 법이 보호하고 악의의 자는 법이 안 보호하죠. 법 조문에 있는 애들이야.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점유취득시효 되죠. 자주점유.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죠. 시간이 지나면 취득시효, 소멸시효, 시효제도. 멸실하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즉 의사표시 아닌 모든 내용은 다 법률 규정 요소예요. 이 중 대표적인 게 준법률행위죠.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서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는 세 가지로 구별해요. 하나는 의사의 통지, 두 번째 관념의 통지, 세 번째는 사실행위. 자,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의 통지 최고죠. 3번 봐요. 최고, 물어보는 최고, 독촉하는 최고입니다. 답점해 주세요. 최고할 수 있다. 우리 전문 계속 봐요. 총칙에도 나오고 계약법에도 나오고 물권법에도 나오고. 최고, 물어보는 최고. 이거 물어보는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예요. 3번을 그대로 외워버려야 돼요. 3번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그러면 의사표시 4개 오른쪽 취소 해제 추인철에 넣어놓고 하나가 최고예요. 최고가 답이란 얘기야. 왜? 다른 4개는 다 의사표시인데 이놈만 의사표시가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최고가 나와요. 최고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건 최고가 답이야. 4개는 다 오른쪽 상대방 있는 단독형 1번에 1번이 있죠. 그놈 4개 넣어놓고 최고를 딱 그 중에 하나 끼워놔요. 그러니까 최고가 답이지. 이렇게 해서 최고가 나온 게 한 서너 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라는 게 물어보는 최고가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네. 네가 혼자 성질이 다르구나. 너만 의사표시 아니구나.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서 최고가 있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뭐냐?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가 연착이 됐어. 그러면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하겠죠. 일정한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사실 통지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건물 신축하네요. 똑딱똑딱. 이거 의사표시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행위. 의사의 통지도 관념 통지도 아닌 건 다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낚시하고 선점하고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습득 죽고
가다가 땅속에서 뭐 발견하고 배춧잎 5만 원권. 다 사실행이에요. 다 사실행. 그러니까 시험에 사실행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의사표시 아닌 거 그러면 다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거고, 2번에 1번 선의, 악의, 소유사, 이것도 다 우리 기출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은 기출이 아닌 게 없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최고 3번이란 얘기죠. 결국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2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맨 밑에 3번, 그 위에 2번 준법률행위,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거기 준법률행위의 의사의 통지 최고가 있죠. 거기가 별 3개야. 2번에 기억하고 3번이 별 3개예요. 그 다음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 이건 별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준법률행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고는 물어보는 최고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안 본 거예요. 원래 최고는 의사표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는 추인을 해주기를 원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 법은 상대방한테 연락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봐버려. 그래서 최고로 의사표시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지. 그래서 새로운 개념 의사의 통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단어가 많이 법률 용어가 나올수록.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첫 번째 볼 게 법률행위의 종류, 두 번째 성립요건, 효력요건, 세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 마지막이 법률행위 해석. 자, 이 법률행위는 두 문제가 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법에 적합해야 돼요.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네요. 반사회 법률행위. 그 다음 반사회인데 법에 조문 하나 뒀죠. 불공정 법률행위. 자, 그러면 법률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게 두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법률행위 두 문제, 의사표시 두 문제. 그러면 두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30년 평균이에요. 해마다 살짝씩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반사회 불공정. 특히 반사회. 두 번째 불공정. 여기서 두 문제 다 나올 때도 있고요. 반사회가 나오고 불공정은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때 이놈이 나와. 적법, 단속 규정. 그 다음 가능, 반대, 불능.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여기가 가장 먼저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종류. 그 다음에 요건하고 해석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법률행위 파트는 반사회 불공정 작고, 적법 작고, 불능 적법 작고, 그 다음 종류, 요건, 해석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것만 죽으라고 해. 여기만 목적만. 어차피 한 문제는 맞히니까. 물론 다 해야죠.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 종류는 한 3, 4년, 5년에 한 번씩 나. 작년에 나왔어. 오른쪽에 32 박혀있죠. 마지막에. 작년에 나온 기출 32의 표시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작년 기출은 제가 31을 박아놨으니까 작년에 기출이 됐죠.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90%예요. 작년 기출 중 연타로 내는 건 10%예요. 10%는 연타로 내요. 지문 200개 중 15개 정도를 연타로 내요. 나머지 185개는 올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 기출 표시가 있으면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90%란 얘기예요. 이쪽이 나왔으면 올해는 다른 쪽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른 지문이. 아셨죠? 그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이구나 하면 올해 90%는 안 나온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종류가 뜰 때가 됐어요. 이게 24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왔어요. 6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럼 올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하지 마요.
안 돼. 하긴 해야 돼. 단지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 하긴 하되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높구나. 다른 데를 던져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교재를 보면 돼요. 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법률행위가 됩니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자,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놈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놈이 있어요. 자, 상대방 있는 놈 취소합니다. 상대방이 하겠지. 해제합니다. 상대방에게 하겠죠. 추인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야죠. 철회도 상대방이 있겠죠. 동의.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 주려면 을한테 해야지. 임차인한테. 상대방이 있겠네.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지 마. 상대방이 있겠네요. 상계. 퉁치려면 혼자 치면 돼요. 상대방한테 쳐야지. 상대방이 있겠네.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하겠죠. 자, 이 단어들을 내가 알면 다 상대방에게 한다는 걸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다 상대방이 하겠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했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버려. 외우는 게 아니야. 자, 포기는 뭘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놈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놈이 있어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2번에 1번 소유권 포기. 자, 소유권을 내가 포기합니다.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 그냥 버리면 돼요. 가방도 버리면 되고 옷도 버리면 되고 상대방한테 버리면 증여가 되지.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니까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 없어. 소유권 포기는. 하지만 저 위에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이것도 소유권입니다. 공유 지분 포기는 공유는 반드시 다른 공동소유자, 공유자가 있어요. 공유 지분, 내가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려면 나 홀로 포기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훈련하시라는 얘기야. 공유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있구나. 시효이익 포기. 내가 점유취득시 완성했는데 이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모든 권리는 포기가 가능하니까 처분이니까 이것도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포기해 줘야 돼요. 시효이익 포기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구나. 상대방이 있구나. 제한물권 포기. 내가 전세 살다가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 소유자라는 놈이 있어. 주인이. 주인한테 전화해야지. 저 전세권 포기할게요. 결국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라.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해라. 제한물권 포기. 소유자에게 포기해. 주인한테 포기해라. 결국 세 놈은 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니까 기억.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이 효력이 발생하겠죠. 가기효력이. 도달주의. 자, 그 다음 이놈들 일방적 의사표시만 쏘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만 취소, 해제 효과가 다 발생하죠. 추인의 효과, 철회 효과. 상대방 동의 필요 없죠. 세트죠.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작동되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버리면 돼요. 상대방 없어. 그 다음에 재단 설립행위.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물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중요하진 않지만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자,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 유하지 않겠죠. 자, 계약. 정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합의 해제. 일방 예약. 자, 합의 해제.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합의의 동그라미. 예약은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일방 예약은? 예약에 동그라미 해야 돼. 일방에 동그라미면 큰일 나요. 자, 합의 해제. 저 위의 해제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의사표시 하나예요. 하지만 합의 해제는 갑과 을이 서로 해제하기로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예요. 합의를 합치로 읽어요. 합의가 됐죠? 합의가 계약이야.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 일방 예약은 예약, 미리 한 계약이에요. 미리 한 계약이야.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미리 한 계약. 그래서 일방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약은 계약이다. 미리 한 계약이요.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죠. 미리 찜했으니까 서로. 그래서 합의 해제, 일방 예약은 합의, 합치. 그렇지. 예약, 계약.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하나는 채권행위, 하나는 물권행위. 자, 행동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채권행위. 여기는 저 위에 의사표시 개수 단독의 계약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기초야, 기초. 시험은 저기가 훨씬 잘 나와요. 별은 종류 다 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자,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채권행위. 대표가 기억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은 채권법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 채무, 소유권 주세요 채권, 대금 지급 채무 다 채권 채무가 발생한 채권행위. 채무는 이행해야죠. 따라서요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 채무가 발생하니까 이거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그렇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시험 지문이에요. 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온 애들이야. 그 다음 3번 매도인 갑이 을한테 파는데 직계 아니야. A 거야. 타인 소유 물건 매매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 거 아니야. A 거야. 하지만 내 이상 없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등기 넘겨줄게. 가능해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채권행위라 가능한 거야. 의무부담행위라.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근데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준다. 여기서 이제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못 넘겨줄 때. 자, 물권행위. 행동하니까 물권이 발생합니다. 자, 1번의 기억. 물권, 소유권을 갑을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됐다는 얘기는 권리가 넘어갔다는 얘기, 처분됐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매수인이 하면 소유권이 드디어 양도되죠. 물권이 넘어가죠. 제한물권도 전세권도 처분. 양도가 대표적인 처분의 첫 번째죠. 그래서 소유권, 제한물권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는 행위 다 물권이 발생하죠. 제한물권이 취득되고 소유권이 취득되고 물권을 발생시키니까 이거 다 물권행위. 자, 물권행위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한 결과예요. 등기 넘겨줬죠. 이게 물권행위라고 했어. 그래서 넘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등기 넘겨준 걸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매매는 채권행위, 등기는 물권행위라고 했어요. 등기가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게 양도됐다, 처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고 왜? 등기 넘겨줬으니까. 저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 채권행위는 여기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걸 처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문제는 이제 다음 페이지 기억에 있죠. 처분하려면 등기 넘겨주려면 반드시 소유자만 등기 넘겨준 게 가능한 거예요. 처분 권한이 있어라. 따라 처분 권한 없는 놈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예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죠. 매매는 가능하지만 갑은 직거 아니면 등기는 못 넘겨주는 거야. 넘겨줘도 무효죠. 그래서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뒤에 놈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자, 의리병한테 팔았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자, 을병이 매매로 팔았죠. 얘 소유권 없죠. 여전히 소유자야. 이 매매는 유효야. 매매는. 왜? 지가 소유권이 없어도 타인 권리 매매는 가능해요. 매매는 유효야. 하지만 병등기는 무효예요. 매매는 유효지만 병등기는 무효야. 제가 이 그림은 굳이 안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앞놈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는 놈이 등기 넘겨줄 수도 없고 넘겨줘도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지. 얘는 권한이 없죠. 소유권이 없죠. 넘어가도 무효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이게 아하, 너는 소유권이 없구나. 그런데 병한테 등기 넘겨줬다고 병등기 무효. 그 말이에요. 결국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야. 반대되는. 자, 준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는 걸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준물권행위는 1번에 기억만 보면 돼. 물권이 아닌 채권을 양도했네요. 채권을 포기했네요. 채무 면제가 내 채권 입장에서 내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채권 포기하고 채무 면제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양도하고 포기하고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물권이 아닌 채권을 팔아제끼고 채권을 포기하고 이런 걸 물권 아닌 권리를 처분했다.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준물권행위가 우리 시험에 뜬 적은 없어. 채권 양도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다. 의무부담행위 아니다. 이렇게 한 번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 이걸 가지고 면제 처분행위다만 느끼면 돼요. 양도가 대표적인 처분이죠. 팔아 제끼는 거. 면제 갚지마 처분이지. 그래서 어허 너는 처분행위구나. 채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만 하면 되나? 자꾸 반복해서 외워질 정도로 빨리빨리 익숙해지라는 얘기. 제 얘기는 5분 읽고 이해하면 어떡해. OX 보려면. 그죠? 바로 읽고 바로바로 결론 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훈련. 자, 출연, 비출연은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재가 오류가 발생했어. 그냥 X 해버리세요. 그냥 전체 X. 수정하고 하려니까 뭔가 오류가 났어. 하지 마세요. 그냥 X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종류죠. 어디가 가장 중요해? 앞으로 넘겨봐요. 종류에서 잘 안 나오지만 한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3회 5년 나오면 개수, 단독행위 계약이 나와. 그러면 단독행 1번에 1번 있죠? 1번에 1번. 거기가 별 3개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거기가 별 3개야. 특히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 그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거기는 별 1급이고 그 다음 2번에 2번 합의해제 일방력의 계약이다. 이게 별 3개예요. 얘들이 정답쯤은 2번이 얘들이 바뀌었어.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건 정답 합의해제 정답 일방력. 다른 놈은 저 위에 4개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이 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 3개. 그 다음 채권행위에서 3번 타인 권리매매 유효 별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 직접적으로 시험 관계된 거고 3번의 기억. 채권 양도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라는 거 별 1 정도.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갑니다. 1번 법률행위가 내가 원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돼요. 또 효과 발생하려면 효력이 있어야겠죠. 유효해야 돼. 그렇지 말 돼. 2번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밑에서 있는 효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했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면 얘는 유효가 될 수가 없지.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요. 결국 무효 취소는 일단 성립은 해야 돼. 성립을 전제로 효력 요건이 어느 하나가 펑크가 났을 때 무효 또는 취소. 따라서 3번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어. 법률행위가 불성립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립을 전제로 유효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성립조차 안 하면 거기서 끝나버려. 계약도 체결도 안 됐는데 뭔 유효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겠어. 오케이. 성립 요건 이런 거 안 나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 요건.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그런데 이제 흠결되겠죠. 의사 능력이 없어. 맛이 갔어.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제한 능력자. 세 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하에 계약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민법이 정해요. 그래서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 3가지 중 첫 번째 제한 능력, 두 번째 착오, 세 번째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첫 번째 제한 능력. 자, 기억. 제한 능력을 유로한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앞으로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갈 계속 선의의 장난칩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중심 잡아요. 동네로 파악합니다. 제한 능력 취소는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지금 우리 아직 의사표시 안 갔죠?
법률행위동 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즉 절대 모든 3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의든 악의든 선의 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다 찾아온다. 선의 3자 소유권 취소하지 못한다. 소유권으로도 나와. 소유권으로도. 대항으로도 나오고 선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나와. 그러면 들이댈 수 있으니까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저놈은 취득 못하겠지. 부정으로 끝나야지. 그래서 잔액 취소는 법률행위동 내 법률행위동 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우리는 소수로 싸움이야. 그래서 잔액 취소하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자, 목적 의사 표시는 됐고요. 자, 오른쪽. 특별 효력 요건. 자, 특별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효력 요건만 보시면 돼요.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 효력 요건이죠. 효력에 관한 요건이지.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요건이야. 맞는지 뭐. 왜?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만약 내가 대리권이 없어. 본인에게 무효거든요. 효력 요건.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팝니다. 관청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 허가 떨어져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효력 요건이지. 그 다음. 조건부에서 조건 성취. 기한부에서 기한 도래. 자,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점점점 시험 합격했어요. 우상향, 효력이 발생. 효력이지. 해제는 실선. 조건 성취했어. 우하향. 효력이 무효가 되죠. 결국 효력에 관한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기한도 마찬가지죠. 시기 종기.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고. 효력. 결국 대리에서 대리권 존재는 효력 요건이다 하면 맞는 지문. 토지거래허가 관청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맞는 지문. 조건부 기한부에서 조건성취 기한도래는 효력 요건이다.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왜?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고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고 조건 성취해야 비로소 유효가 되고 또는 소멸하고 효력이. 오케이.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농지증이 있어야 갑과 을이 체결한 농지 매매 계약 효력이 비로소 발생할까요? 안 그래.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한 2달 전에 이미 계약은 성립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했어요. 농지증이 나와야 이 매매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지. 이미 발생했지. 농지증은 과로 등기 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 이미 효력 발생했다. 훈련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농지증이에요. 농지증 별 3개. 그 다음 1, 2, 3 별 1급. 즉 오른쪽 특별 효력요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 왼쪽 제한능력 당사자에서 1번에 3번 3번에 별 1하고 기억에 별 3개.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별 3개. 3번은 별 1. 그래서 이 정도. 자, 이제 목적을 들어갑니다. 법률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확정할 수가 없다. 확정할 수 없으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요. 확정할 수 없다. 무효. 맞는 지문 흘러가겠죠. 안 중요하니까. 자, 확정은 2번만 알면 돼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꼭 반드시 이 시점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계약할 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이걸 장난치면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야, X.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 돼요.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된다. 오케이. 여기는 별 1, 2번에 별 1.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2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1번도 나와요. 하지만 1번은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니까. 굳이. 자, 가능. 실현 가능해야겠죠, 목적은.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이걸 불가능, 가짜 떼어서 불능.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그래서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 찾아오기 계약. 이게 과연 불능이냐 가능이냐? 자, 사회 통념상 그거 어떻게 찾아? 불능이에요. 근데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막아버리면 되거든. 돈이 수억 깨지지. 물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막아서 양수를 퍼버리면 돼, 한강. 일정 부분 반지 떨어진대.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사회 통념상 아유 포기해. 그러니까 불능이야. 어떻게 반지 찾니? 그래서 안 중요한데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사회 통념을 지문 하나거든. 이것도 사회 통념을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자,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이미 날라갔네. 빨리 머릿속으로. 이미 처음부터 불능이죠. 소유권 이전 채무가. 원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 이 매매계약은 무효. 그래서 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소실 밑줄. 그러면, 아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날라갔다고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원시적 불능, 머릿속으로. 계약은 무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원시적 불능 법률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의리,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너 임마, 왜 건물도 없는데 나한테 계약했니? 책임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원시적 불능. 그것도 전부 날라가야 돼.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후발적 불능인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하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무조건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자,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네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률행위는 유효다. 그러면 지문이 두 줄인데 거기서 중심을 끄집어내야 돼. 지문을 읽다가 성립한 후에 동그라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능, 후발적 불능.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 들어가야 돼요. 후발적 불능, 나 외웠어. 후발적 불능, 유효. 그러니까 소수로 가는 거야. 유효로 연결돼 있으면 맞는 거고, 마지막에 무효라고 돼 있으면 X지문인 거고. 그래서, 아하, 너는 후발적 불능 지문이구나.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다. 맞는 지문. 1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요. 둘 다 기출이니까.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그럼 또 후에 동그라미 들어가야지. 전후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민법에서. 그래서 전후. 후발적 불능. 소수로는 이 매매는 유효이다 하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결국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외우란 얘기예요. 자, 2번.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는데 이와 같이 그 후 날아갔을 때 이 계약은 유효인데 갑을사이 이 법률관계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불능의 원인을 따진다고 했어요. 건물 너 어떻게 죽었니? 물어봅니다. 건물이 그러죠. 갑이 불냈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 갑이 불냈어. 갑 잘못으로. 이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채무 불이행 문제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하면 돼요. 매수인들은 불행, 갑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수. 채무자 갑이 아무 잘못 없어.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반대급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위험 부담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결국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이고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봤잖아요. 1시간 딱 됐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 여기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제까지 봤지만 가장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계약법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별 3개, 후발적 불능 전체가 다 별 3개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별 3개 완전히 달달달. 별 3개는 외워버리란 얘기예요. 달달달달.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이 나오고, 후발적 불능은 원인을 따진다. 불능의 원인. 채무자 네가 불냈어. 채무불이행. 채무자 잘못 없는 거야? 위험부다. 제가 방금 말한 걸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외우시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쌓이면 40문제가 잡히는 거예요. 40문제. 이게 하나하나가. 자, 일부 불능. 이거 하고 쉽니다. 일부 불능이네요. 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작동돼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일부 불능의 경우도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다. 맞는 지문. 그래서 일부 불능, 일부 무효 나오면 전부 무효다. 소수로 맞는 지문이에요. 일부 무효의 법리가 불능에도 작동되거든요. 흘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출지문이요. 기출지문 아닌 게 없어. 여기 내용은. 우리 기출이 32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네. 여기 기출지문 중 흘러가고 우리 시험 보면 그런 건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많아. 그래도. 한 20%는 제가 제거했어. 그렇게 영향가 없는 애들, 어려운 거, 난이도 상지문, 우리 시험범위 아닌 지문들. 그래도 200페이지나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시험에 나온 애들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단지 이제 강약이 있으니까 별 3개. 제가 이제 그래서 강약을 주잖아요. 그것도 하고, 나머지는 나 별 3개만 볼래요. 별 하나만 볼래요. 그러지 마. 일단 3개 보고 하나 보고 이게 된 후에는 한 번씩 보셔야 돼. 그러면 5개 지문을 다 알아요. 진짜.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틀린 게 막 별 3개야. 그러면 가면 안 돼. 별 3개만 더 해야 돼. 별 하나만. 제가 별 3개하고 하나까지는 해줬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나 별 3개 하나에서 내용은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문제 풀어도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 그때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별 3개, 자 하나만 달달 달아서. 그래도 특별표까지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강약을 둬야 돼. 다 덤벼들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덤벼들어. 이게 될 때 덜 중요한 걸로 공부량을 확대하는 거예요. 욕심이야. 처음부터 이거 다 치려는 거 진짜 욕심이야. 왜? 오늘은 만만하죠? 쌓인다니까? 다음 주, 3주, 4주 가면 이제 양이 막 이래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별 3개를, 별 하나만 달달달달 하세요. 달달달달. 완전 외워버리라는 얘기야. 방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게 여러분들 입에서도 쑥쑥 나올 수도. 그러면 문제 지문이 팍팍 풀려요. 안 중요한 거 흘러가. 물음표하고 넘어가면 정답 지문 여기다 박아놓는다니까. 아셨죠? 10분 가십니다.